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제일 처음에 속도, 가속도 풀었었고, 그 다음에가 힘, 그 다음에가 운동량, 충격량까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일과 에너지 단계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한 거 속도, 가속도부터 일, 에너지까지. 여기까지가 물리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역학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요 뒤에 조금 더 있어요. 보통 열역학하고 상대성까지 하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까지 배우기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학이라고 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여기까지. 그래서 물원 과정에서는 물리학이죠. 지금 물리학 원 과정에서는 이 역학이 차지하는 거는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전체 그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비중으로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은 적어 안 많어. 그런데 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차지 않는 이 역학이 내가 보기에는 물리학 1에서 물리학을 나중에 수능으로 선택해서 나중에 수능을 잘 볼지 못 볼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여기까지가 되는 사람은 물리를 뭘 해도 하고요. 여기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한계에 부딪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등급으로 따지면은 역학이 안 되는 사람은 잘 나와야 2등급. 2등급도 쉽지 않아요. 역학이 안 되면은. 그런데 역학까지 되는 사람은 나중에 뒤에 보면 뭐 파동이다, 전기다 있긴 한데 뭐 파동이 쉽다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쉽다는 것도 아니야. 어려워. 하지만 역학을 헤쳐나간 사람은 거기를 충분히 헤쳐나가지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어지간해서 역학이 되는 사람은 1등급이 떠요. 뭐 50점 만점인데 물리는 50점이거든요. 50점 만점에 50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역학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중3이고 중3 때 물리를 선행식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역학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물리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할 거니까. 뭐 독한 얘기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딴짓 하나도 안 하고 역학만 1년 동안 죽어라고 하면 돼.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외우다 못해 이해할 때까지. 지금은 약간 외워서 풀 수도 있거든. 암기해서 푼다는 소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까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풀어봐라. 그럼 이거 다 까먹었어요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럼 이런 표현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외운 것도 내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게 가장 베스트야.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는 이거 뭐죠? 완자책이죠. 기본서인데 완자책에 나와 있는 일과 에너지 관련돼서 뭐 했었냐면 간단한 거 했었어요.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어떻게 표현됐었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시됐었죠.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 어떻게 표현됐죠? mgh로 표현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갖고 운동에너지 더하기 위치에너지. 더한 거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요. 뭐 물론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방금 한 거 이건 중력 위치 에너지고요. 이거 말고 탄성 위치 에너지라 그래갖고 용수철 얘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까지 포함을 해야 돼 원래 위치 에너지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용수철을 뺄게요. 왜냐하면 용수철을 나중에 덧입히는 식으로 갈게요. 차라리.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요 두 개, 얘와 얘까지는 중3 때도 배워요. 그쵸? 중3 1학기 때 운동에너지가 뭐고 위치에너지가 뭔지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3 2학기 때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2학기 중간이 될지 2학기 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거고 혹은 1학기 때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 상관이 없어요. 내용은 안 바뀌어요. 절대 내용은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거야. 쉬웠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출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서 우리 소위 말하는 마더텅이죠. 마더텅 책 뒤로 쭉 넘어가면은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가냐? 우리 61페이지로 가볼게요.
61페이지까지 건너뛰어 보세요. 자, 오늘은 문제를 좀 풀 건데 조금 아주 고난이도까지는 안 할 거고요. 중간 난이도까지는 좀 풀어볼 생각이에요. 물론 용수철은 제외합니다. 오늘은 용수철까지는 안 해요. 뭐 물론 용수철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돼요. 용수철 하나 추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오늘부터는 기출풀이 할게요. 기출풀이 할 거고요. 페이지로는 61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다 안 해요. 다는 못 해요. 지금 여러분들. 자, 다는 안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 간단한 거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2번이에요. 같이 풀 거거든요. 문제만이라도 좀 읽어보실래요? 문제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자, 2번 문제를 풀 건데 내용은 몰라도 좋은데 문제가 무슨 뜻을 가질 거냐라는 생각만 한번 해봅시다. 오, 풀었네? 오, 좀 합니다. 나랑 했나? 네. 그치? 자, 2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자, 그림은 왼쪽 빗면의 점 A의 질량 소문자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아마 내가 얘를 그냥 생으로 풀었을 거야. 오늘은 살짝 머리 좀 써가서 비율 관계로 따져볼게요. 왜냐하면 물리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답은 나와요.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무식한 방법으로 풀 것이냐, 유식한 방법으로 풀 것이냐, 우리 아니면은 뭐랄까 좀 고급지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좀 덜 쓰고 어떻게 하면 손을 좀 덜 써볼까 라는 쪽으로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볼게요. 오늘은. 자, 그림에 보니까 수평면이 있고요. 이거 H 제로점으로 볼게요.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따질 거라 그러면은 H가 제로점이 어딘지를 꼭 따져주셔야 돼요. 위치 에너지가 어디를 0으로 볼 것이냐. 자, 그런데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쫙 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나 봐요. 먼저 4H인 지점. 4H인 지점에서 질량 M이 가진 물체를 가만히 놓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생각할게요. 우리 위치 에너지는요, M, G, H로 표현되죠. 얘를 우리 치환할게요. 에너지 E라는 단어로 치환해가지고 E1이라고 치환할게요. 뭐 책에 따라서는 포텐셜 에너지라 해갖고 EP 이렇게 뭐 치환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죠. 그냥 우리는 첨자로 E1이냐 E2냐로 첨자를 놓을게요.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 형태를 우리 E2라고 치환합시다. 뭐 책에는 보통 에너지를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EK 첨자 K라고 쓰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E1, E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몇 배? H가 4배. 얘 4배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가 4, 2, 1만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게요. 대신 가만히 놨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 0. 그럼 운동 에너지는 따로 잡을 필요가 없고 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4, 2, 1만 잡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대? 물체를 수평면에서 점 B를 지나 여기를 지난대요. 여기가 B래요. B점, 여기가 A점. B를 지나 어디까지 올라간대요? C점을 통과하는 순간. 자, C점이 여긴데, C점 여기다 잡을게요. C점이 여긴데 얘가 통과하는 순간이니까 속도가 있겠죠.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V1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자, 역학적 에너지가 4, 2, 1인데, 얘는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역시 4, 2, 1이 되면 되겠죠? 근데 얘가 뭐하고 똑같으면 돼요? 이게 운동 에너지랑 똑같겠죠? 운동 에너지 E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3H죠. 그럼 이거를 3, 2, 1이라고 놓죠?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요? E1이 돼야 되겠네요. 왜?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4, 2, 1이 나와야 되니까. 왜?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요게 다니까.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몇 배? 4배 차이 나는구나. 그럼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난다는 소리는 속도는 몇 배만 차이 나면 되죠? 속도는 제곱이니까 2배 차이 나야 되겠죠. 그럼 이때의 속도를 2V라 그러면은 이때의 속도를 그냥 V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이게 다예요. 아니면 지난주에 하듯이
뭐 4mgh 뭐 얼마 이렇게 놓고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치환하는 게 훨씬 빠르죠. 바로바로 툭툭툭 던져지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 위치 에너지를 특별하게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중력이 물체에 한 일? 뭐가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뜻하네요. 위치 에너지는 얼마 감소한 거죠? 4mgh. 왜? 4h에 해당하는 높이니까. 4mgh 맞아요. 자, 니은 물체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몇 배? 2배이다. 맞죠? 왜?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나니까 속도는 2배 차이 나면 되죠.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만큼 차이 난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 되겠죠. A점이나 B점이나 C점이나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다만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가 좀 바뀌었지 그 합은 변화가 없다 쪽으로 가셔야 돼요. 괜찮죠?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듯이 뭐 사실은 어떻게 놓는 게 낫죠? A에서는 4mgh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0이 있어요. B점에서는 얼마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얼마 2분의 1 mv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C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 에너지는 3h니까 3mgh만큼 있어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2분의 1 mv2의 제곱만큼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식 3개로 연립해서 푼다. 이게 중등 과정이에요. 이렇게 풀면.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치환을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는 문제도 치환을 하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치환하는 걸 좀 연습할게요. 지금부터는. 자, 치환하기 가장 좋은 문제가 그 옆에 있는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도 쉬워요. 생각보다. 자, 6번도 그냥 생으로 풀 생각하지 말고 치환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6번으로 가보세요. 그 옆에 있는 6번. 표시를 해놔야겠다. 어디 보자. 6번 했고 2번 하고. 자, 6번 문제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뭐든지 문제를 먼저 읽어봐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무슨 문제인지는 알아야지. 최소한. 자, 그림 문제만 같이 볼게요. 그림은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지나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와 Q의 높이를 H1, H2라고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수평면이 있고요. H0점을 여기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나 봐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1, 그 다음에 이쯤 여기서 여기까지를 H2라고 놓을게요. 높이에요. 자, 근데 그림은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지나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1이라는 속도가 있겠죠. 지나 Q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뭐 V2라고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P와 Q의 높이를 각각 H1과 H2라고 해라.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잠깐. 자, 다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자, 운동 에너지를 우리 E1으로 치환할게요. 그럼 다시 Q에서가 P에서의 2배, 그럼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E2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죠? 이거는 치환한 거예요. 여기 준 대로. 그 다음 또 뭐라 그랬냐면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같대. 이게 E1하고 크기가 같대. 그럼 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로 하면 돼요? 4E1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떻게? E21 더하기 E21. 어디서? 이거 Q점에서 본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4E1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2원이 있으니까 여기 얼마가 되면 돼요? 이게 3E1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얘하고가 위치 에너지 비가 3대 2라는 소리는 위치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
높이에만 비례한다. 그러면은 H1 대 H2는 몇 대 몇? 3대 2구나. 정확한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율은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심할 거는 운동 에너지는 제곱이지만 위치 에너지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는 그냥 에너지에 비례하시면 돼요. 자, H1 대 H2는 그래서 얼마예요? 라고 하면 답은 3대 2가 되면 돼요. 라고. 그럼 2번이 되겠죠. 아니면 얘도 기존에 하듯이 다식 써갖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게 훨씬 편하거든. 나쁘지 않죠? 순서를 조금 바꿔갖고요. 뭐부터 가냐면요. 9번부터 한번 가보실래요? 9번. 자, 9번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9번. 이거 연립해서 풀면 한없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치환해서 풀면은 세상에서 그 어떤 거보다 간단하게 낼 수도 있어요. 자, 문제 꼼꼼히 읽어보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문제가 왜 냈을까? 나한테 이 문제 왜 냈나?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근데 이게 치환이 만능은 아니에요. 치환이 되는 게 있고 치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오늘 9일이죠? 번호 눌러주고 있던가? 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치환해서 풀면 생각보다 간단해져요. 자, 우리 같이 해보죠.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9번이에요. 페이지는 61페이지가 아니겠죠, 이제? 페이지로는 63페이지고, 문제로는 9번 문제네요. 자, 그림은 빗면에서 가만히 놓은 데다 밑줄 커볼까요?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 자, 여기가 H0점이고요. 항상 H0점 놔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P점에서 가만히 놨대요.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그리고 이때 높이가 H1이래요. 그냥 H죠. H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 왔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저 중간쯤 높이거든요. 중간쯤 왔을 때의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대문자 H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때 속력이 얼마냐면 얘는 V고요. 지나갔대요. 어딘가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에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얼마? V0라는 속력으로 지나가고요. 여기서는 얼마? 2V0라는 속력으로 지나가고 지면에서는 얼마? 3V0로 지나간대요. 그럼 우리 운동 에너지를 치환합시다.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2분의 1 mv0의 제곱을 2원이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 운동 에너지가 2원. 여기는 얼마? 4,2원. 여기는 얼마? 9,2원이 되면 되죠. 잠깐만. 근데 우리 H0점인 여기 어디 PQ? 여기 R이라고 해볼까요? 없는데 R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이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만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9,2원이래요. 그럼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로 보면 돼요? 9,2원으로 보면 되죠. 그럼 얼마 모자르냐? 여기는 2원이니까 여기서 8,2원이 모자르고요. 여기서는 얼마 모자라요? 4니까는 9가 되려면 5,2원이 모자르네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8대 5예요. 이러면 아주 심플해지죠? 8대 5예요. 높이 B가 위치 에너지 B가. 그럼 그것도 높이 B가 H 대 대문자 H가 역시 8대 5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Q의 높이가 대문자 H가 소문자 몇 H니? 그럼 내항 외항 곱해서 5H는 8 대문자 H. 대문자 H는 8분의 5H 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이 없어 사실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암산 잘하는 애들은 그냥 눈대중으로도 풀 수 있어. 왜? 8대 5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8분의 5, 5분의 8이 있는 것도 아니고 8분의 5 하나밖에 없거든. 8대 5의 숫자가 나오는 게 4번 하나밖에 없거든. 얼마나 심플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풀면은 되게 간단해질 거라마. 역학적 에너지 보조 문제 나오면은. 요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치환하는 것도. 그런데 치환이 만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환이 만능은 아니에요. 자, 치환이 만능이 아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문제로 가볼게요. 같은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10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좀 까다로워요.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세요. 10번. 요거 좀 까다로워요. 10번. 일단은 처음에는 이럴 거다라고 가정 하나 해놓고 문제를 풀게요. 그리고 그 가정이 왜 맞는지는 계산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울 거예요. 치환하는 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될 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10번. 에너지 문제 풀다 보면 재밌어요. 근데 물론 어려운 건 많이 어려워요. 쉽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재밌을 수는 있어요. (10번) 문제는 뭐 얼떨결에 풀면 풀리긴 풀려요. 일단 우리도 얼떨결에 풀 생각이에요, 처음은. 하지만 이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얘기해봤자 어차피 모르니까 문제 풀면서 단계를 조금씩 올릴게요. 자, 10번 문제 좀 잘 읽어보셨나요?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물체 A와 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A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M이고 3M이 있다. 여기까지도 줬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A를 놨대요. 그래서 B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자, 그림을 전후로 두 개 그릴게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지면 A가 놓여 있고요. 쭉 따라가서 B가 매달려 있는 거죠. A, B. 그래서 B는 3M. 자,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은 도르래가 있고 누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내려갔대요. B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내려갔대요. 자, B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고 역시 질량은 3M일 테고요. 얘는 여기 있네요. 질량 M짜리가 A가 여기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여기에까지의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가 내려온 만큼 A가 올라갔으니까 A가 이제는 H 높이까지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 볼게요. 자, 기억, 몸으로 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먼저 가속도 구하는 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듯이 해야 돼요. 어떻게? 가속도는요, F는 MA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가속도니까 힘과 관련된 거니까 여기 mg, 여기는 3mg.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g.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위로 가속이 되고 가속도 a, 얘는 아래로 가속도 a로 가속이 되겠죠? 이거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거니까 한물체로 볼게요. 한물체로 보면 가속도만 빨리 구해볼게요. 어떻게 보는 게 낫죠? 한물체로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물체가 총 몇 m짜리가 4m짜리가 있고 한쪽에서는 mg, 3mg니까는 그냥 한쪽으로 얼마? 2mg로 잡아 끄는 격이 되는 거죠. 알짜임이.
F는 MA 순서 들을 거야. F는 R자임은 전체 질량의 가속도. 4m짜리가 mg, 3mg 서로 반대로 당기니까 반대편으로 2mg. 그래서 F는 MA 순서에다 집어넣으면 F는 2mg는 전체 질량 4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이 돼요. A는 얼마예요? 나눠지니까 2분의 1g예요. 하시면 돼요. 늘 하던 대로. 그래서 기억 2분의 1g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속도 가속도에서 했던 거, 약간 힘 했던 거하고 똑같죠. 맞아요. F는 MA 쓴 것 뿐이에요. 두 번째 단어에서 배운 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마찰 있나요? 마찰 없어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아까 내가 가정 하나만 하기로 했었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 후로 보존이 돼야 돼요. 그것도 총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이 되고 왜 보존이 안 되냐는 거 따지는 게 생각보다는 약간 뭐랄까 추상적인 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요 쉽게 할게요. 마찰이 없으니까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봅시다. 그러면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사건 전 후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볼게요. H점을 여기 제로로 보세요. 현재 두 물체 다 멈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와 어떻다? 합이 같다. 왜? 증가한 만큼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증가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감소한 거 뭐 있죠? B의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거. 얼마? 3m짜리가 H만큼 내려갔으니까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구나. 감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뭐 증가했냐? A도 속도 빨라지고 여기 속력 있겠죠? 얼마인지 보죠? V. 여기는 V 있겠죠? 운동 에너지 따질 때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뭐뭐 증가했냐?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갔으니까 A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전, 후로 넘어가면서 감소한 에너지의 총합은 증가한 에너지의 총합과 같아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증감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3mgH는 이때 속력을 모르니까 V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A는 질량 M이니까 V제곱 더하기 2분의 1, 얘는 3m짜리니까 3m 곱하기 V제곱 더하기 B가 H만큼 내려왔으면 A는 H만큼 올라갔으니까 mg, H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런데 묻는 건 뭐였냐면요. 여긴 계산은 안 하래요. 계산은 없어요. 만약에 속력 구하라 그럼 여기서 미지수는 뭐밖에 없죠? 얘만 미지수죠 지금. 그래서 V는 구해라 그러면 몇 GH 이렇게 표현이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잠깐 대기. D급부터 볼게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여기 있네요. 이게 둘이 같으면 이 값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 값이 존재를 하니까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 따지고 볼게요. 그럼 D급 틀려요. 그럼 B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B 입장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 감소했죠? 3mgH 감소했어요. 증가한 건 뭐 있죠?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3m V 제곱만큼 증가를 했겠죠. 근데 감소한 양하고 증가한 양이 같으면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다 합친 거랑 같으니까 당연히 얘하고 누가 더 커야 돼요? 이게 더 크네요. 감소량이 더 크죠, B 입장에서는. 그러면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네요.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A 보세요. A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도 증가, 운동 에너지도 증가, 그럼 그러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죠?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소리는 그럼 누군가는 감소했다는 소리죠. 그게 누굴까? B겠네요. 그러면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쉽게 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직은 하지 마세요. 아직은 뭐 알짜임이 한 일로 보냐 아니면 비보존력이 한 일로 보냐 뭐 이런 게 보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 오늘은 그냥 무식하게 합시다. 무식하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유식하게 하려고 치환이라는 걸 조금 썼었다. 아까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10번 같은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고교 과정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풀까를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비슷한 문제를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갈 건데, 그나마 덜 어렵고 덜 힘든 걸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그나마 없네. 아주 쉬운 건. 28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28번. 조금 까다로워요. 자, 몇 페이지냐? 67페이지. 28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문제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67페이지. 문제 28번. 어려워요? 에너지 쉽다고 한 적 없어요. 어려워요. 자, 문제 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지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8번. 28번.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빗면 위에 물체 B를 실로 연결하여 A를 가만히 놓았더니 처음 속도 얼마? 0. A와 B가 등가 속도 운동을 하여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B는 H만큼 높이가 줄어들었대요. 줄어드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자, 밑줄 한번 가볼까요? 이때부터. 이때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B의 자, 여기서부터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여기 밑줄 준 거 보세요. 왜냐하면 방금 밑줄 근 부분은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A와 B의 질량은 대문자 M과 소문자 M으로 해라. 이렇게 쓴 거는 다 그림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림에 거기 B의 중력 포텐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것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의 4배입니다. 라고 한 것만 안 줬죠. 즉, 이거는 글로 써 있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써야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이 문제는요, 자, 얘가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있던 애가 실로 묶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얘가 가만히 놨더니 얘가 이만큼 전진하고 얘는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 있는데 이때 높이가 h만큼 b는 내려가고 a, b. 자, 그때 여기 왔을 때 속력이 v, 얘도 그럼 속력이 얼마죠? v. 왜? 같이 묶여서 가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가 총 역학적 에너지 역시 보존됩니다. 마찰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총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찰이 없어서 손실 에너지가 없어서 라고 얘기할게요. 하지만 디테일하고 자세한 건 나중에, 지금 어차피 추상적인 얘기는 못하니까. 자, 그럼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감소한 에너지의 총합과 증가한 에너지의 총합은 같은데 감소한 에너지는 뭐밖에 없죠?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을 거고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없죠. 여기는. 왜? A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네요.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자, 그럼 써볼게요. 얘 질량은 A를 대문자 M, 얘를 소문자 M으로 놨으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mg 얼마 내렸죠? h만큼 내려왔죠. h는 2분의 1 대문자 m의 속력이 v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소문자 m의 v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순대로라면. 자, 그런데 글로만 써있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죠. h만큼 내려가는 동안, 즉 b의 위치 에너지가 mg, h만큼 감소하는 동안 이만큼은 누구의 4배? b의 운동의 증가량, b의 운동이 여기 있죠. 2분의 1 mv 제곱에 몇 배 한 거하고 4배 한 거하고 같아요 라고요. 자, 그러면은 기억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으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는 넘겨보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가 되는 거죠? B의 위치 에너지 감소해서 빼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분을 뺄 건데 여기서는 얘가 더 크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B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구나가 돼요. 말 뜻은. 자, 니은. 그럼 H가 얼마니?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다. 여기서. 그러면은 요거 지우면 얼마죠? 옆에다 써볼까요? GH는 요거 약분하면은 얼마 나와요? V제곱인가요? 요렇게. 맞죠? 2가 여기 2 빠졌구나. 2.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H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H는 G분의 2V 제곱이구나.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문자 M하고 소문자 M인데 간단하죠. 여기 문자를 하나로 통일만 시켜주면 돼요. 근데 여기 있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MV 제곱꼴이 되겠죠. 옆에다 써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의 4배. 이거 일단은 약분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게요. 2분의 1 대문자 M의 V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소문자 M의 V 제곱인데 여러분들 이거 약분 나중에 하라는 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한 번에 털면 되고 V제곱, V제곱, V제곱 한 번에 털면 되니까 남는 거 뭐 있어요? 4 소문자 M은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이구나. 넘어가니까는 얼마죠? 3M이 대문자 M이구나. 이렇게 한번 치면 되죠. 그냥 바로. 계산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2M이 아니라 3M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약분은 나중에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28번이 쉽게 풀리죠.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저 있을 때 조금만 어려운 것 좀 더 할게요. 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복잡한 문제 한 번만 풀어볼까? 아니다, 복잡하진 않겠다. 46번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있을 때. 나머지는 숙제로 풀 건데, 다는 아니에요. 이따 표시해 줄게요. 자, 46번. 72페이지. 72페이지에 46번. 72페이지에 46번. 이따 46번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숙제로 몇 번 풀으라고 번호 쭉 써놓을 거거든요. 일단은 저랑 지금 했던 문제랑 지금 했던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로 나가는 그 문제만 다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72페이지 46번 문제만 한번 읽어보세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역시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계산을 해도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조금 무식하게 풀어도 일단 답이 나와야죠. 일단은. 그리고 자기가 이게 과연 유식하게 푼 건지 무식하게 푼 건지 한번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것인가 빠르게 풀 것인가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냥 대충 풀어서 뭐라도 맞으면 좋아요. 그냥 넘어가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똑같은 문제여도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대로 푸는 방법으로 가셔야죠. 46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에너지로만 내지 않아요. 문제는 앞에 배운 운동량, 충격량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섞여요. 그래서 역학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이 문제. 자,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높이가 소문자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가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자, 수평면이 있는데 h 제로점인 수평면을 기준으로 여기다 잡을게요. 얘가 처음에 빗면을 내려온대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건데 처음에 h라는 높이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대요.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현재. 그때 얘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 E1이라고 치환해 볼게요. 자, 요게 쭉 내려와서 지면에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 돼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돼요. 운동 에너지를 E1이라고 할게요. 얼마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V1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물체는 궤도에서 수평면 구간인 P와 Q에서 여기 P점이고 여기가 Q점인데 P에서 Q까지 힘을 받는데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 물체는 무슨 운동할까요?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를 했을 거예요. 여기를 지났을 때 속력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2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V2가 된 다음에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EH까지 일단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를 얼마로 치환할까요? E1으로 치환할게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여길 지나가고 있었대.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EH 지점에서가 P에서의 2배? 그러면 P에서가 어디야? P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EH 지점의 2배.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E1인데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P점에서의 2배래요. 그럼 얼마? E1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구간을 나눠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노란색을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힘을 받기 전이고요. 오른쪽은 힘을 받은 후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하지만 여기의 총합이 얼마죠? 4, 2, 1이죠? 그럼 여기를 지나갈 때의 얘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 있을 때 얼마? 4, 2, 1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운동 에너지가 몇 배? 4배. 그럼 속도는 몇 배? 2배. 이때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이때의 속도를 몇 V? 2V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속력이 아니에요. 자, F가 EMG라는 힘을 줬을 때, F를 EMG라고 놨을 때, 뭘 구하래요?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힘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얘는 뭐죠? 이게 충격량이네요. 앞에서 배운.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F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시간 T죠. T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F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힘은 얼마라고 나왔죠? EMG라고 나왔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 M인 물체가 V에서 EMV가 됐으니까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 MV라고 써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요 V가 없는 문자니까 여기서 하나만 치환. 얘와 얘의 관계를 통해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 해갖고 V를 치환. V는 띵띵 루트 2GH입니다 하고 집어넣어 넣어주세요. 그럼 EMG 분의 M 곱하기 루트 2GH MM 날라가고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4 제곱하면 되죠. G 제곱분의 2GH의 전체 루트. 그러면은 G 하나 약분되고 남는 건 뭐 있죠? 루트 2 약분되고 2G분의 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에너지는 에너지 문제만 단독으로 나오질 않아요. 앞에서 배운 것들을 다 망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슨 조건을 줬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일련의 과정을 계획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 계획 없이 문제를 풀면은 어느 순간 뭔가를 계산을 하고 막 얼떨결에 계산을 하다가 뭐가 나왔는데 보기에 있으니까 씩 웃고 있고 보기에 없으면 슬퍼지고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건 중학교 때나 하는 짓이고요. 고교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분만 쉬었다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야 되는 것만 쭉 적어줄게요. 자, 먼저 지금 풀었던 것까지 포함을 할게요. 지금 풀었던 것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쭉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기출문제풀인데요. 번호 써놓은 것만 푸세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아직 못해요. 적진 않아요. 1번, 2번, 2번은 했던 거고 4번, 그 다음에 6번, 6번도 했던 거고 7번, 8번, 9번도 했던 거고 10번도 했던 거고 11번, 그 다음에 1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번까지, 그 다음에 15번, 16번, 어려워요. 17번, 다냐나, 18번, 그 다음 건너뛰었다가 조금 건너뛸게요. 21번, 하나, 둘, 셋, 넷, 21번,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 뭐 이렇게 많냐? 28번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9번, 30번 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46번.
그럼 몇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문제네요. 이 중에서 몇 개는 저랑 수업 시간에 지금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저 22문제를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클리닉 넘어가서 마저 끝내는 것까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끝내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이거 어려워요. 문제가 쉽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려우니까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풀 수 있는 것만 푸세요. 최근 맞았던 책이에요. 아이고. 텅이고요. 일과 에너지예요.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문제풀이 들어갈게요.